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각도에서 찍는 거는 두 번째죠. 두 번째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작년 초까지 직원을 썼었어요. 직원을 썼었는데, 그 직원과 있던 이제 직원이 그만두면서 직원과 있던 이야기를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요즘 MG 말 많잖아요. 말 많은데 MG들이 그만뒀을 때 얘네들이 좋게 나가는 법이 없어요. 좋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이제 대비를 해놔야 돼요. 뭐라든 간에 증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 증거를 할 수 있는 CCTV라든가 아니면은 주변 그 증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보상을 받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2022년 1월 5일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연봉에 4대 보험이 포함된 걸로 체결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최소한의 의무를 지켰다. 보호를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거를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됐는데 1월 말일쯤에 돼서 내가 이제 어떤 그거를 모르잖아요, 사람을. 그러는데 이제 1월달 말쯤 돼서 저도 예전에 일할 때 3개월을 그거를 채우면서 일할 때 저는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80%인가? 급여의 80%만을 지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데서 일할 때는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정당하게 일을 저거하고 주면은, 할 거면은, 왜 3개월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초보자면은, 완전히 이제 생짜, 이제 딱 졸업한 애들, 딱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갖는 애들, 일하면은, 그래, 3개월 수습을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3개월 수습 두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1월달 돼서 1월달 말쯤 돼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너가 먼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없게끔 할 거다. 수습 기간 없애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수습기간 없애줬어요. 수습기간 없애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은, 그 4대 보험을 내가 대신 내줄게. 내가 대신 내주고, 대신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한 거를 그 근로계약서에 체결을 했어요. 작성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자대보험 반반씩 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나중에 너 퇴직금 받는 걸로 해도 돼. 그렇게 했는데 얘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보험 내가 다 내주고 퇴직금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오히려 얘가 이익이에요. 나중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줬으면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근무하다 보면은 일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저녁을 사주든 저녁 그 비율을 주든 야근 비율을 주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선가 바로 딱 지났을 땐가 야근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근을 하고 거기에서 늦게 끝났길래 너 뭐 어떻게 할래? 그 수당 그냥 바로 지급을 해주니까 수당 그냥 야근한 거 비용 바로 지급해줄게 그랬더니 그거 말고 차라리 자기가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전이나 반차 정도 쓸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저녁은 어쨌든 먹여야 되니까 저녁 먹으라고 돈 제가 조금 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근은 못하겠다고. 난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잘못 뽑았구나. 내가 괜히 수습 3개월을 괜히 없애줬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뽑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게 영업을 안 해요. 영업을 하기로 근로계약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었고 수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수당을 얼마씩 지급을 할 거다라고 작성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고 진짜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은 게임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계속 했었고 나가서 영업하고 그러라고 얘기도 했었고 뭐 어디 나갔다 오면은 거기에 한번 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건도 안 했어요. 영업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지만은 전에 있던 데는 4층이었거든요 4층이었고 이게 유리가 이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사장님들 같은 층의 다른 사장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요. 자리가. 그러면은 얘가 맨날 엎어져 자고 있는 거 게임하는 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는데 한 번은 이제 체육관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영업 안 하고 맨날 엎어져 자요? 그러던 거야. 얘 없을 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영업하기로 다 작성을 했는데 영업 안 하고 그냥 저러고 있다고. 잘못 뽑은 것 같다고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자르면은 또 뭘 해줘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이제 영업을 하라고 그걸로 압박을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23년 되고 나서 1년 지났죠. 1년 지나고 나서 2월달 초쯤인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회사 옮길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회사 그 자기네 친구 회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냥 딱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딱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인가? 갑자기 저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그래서 그랬죠. 야, 네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뭔 실업급여냐. 실업급여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다 나는 해줄 거 다 해줬고 그거에 대한 것도 다 해줬다. 근데 나는 그거 못 해준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만뒀죠. 2월달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3월 중순쯤인가 돼서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퇴직금을 지급 안 했다,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놨었고 그렇게 작성을 했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해줄 거 안 해준 게 없다, 다 해줬다. 근데 내가 왜 퇴직금까지 또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노동부 그 감독관한테, 근로감독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장님 억울하신 거 충분히 아는데 이게 노동법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 된다. 안 해주면은 이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서 방법이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로감독관한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근로감독관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퇴직금을 주고서 딱 주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자기가 다시는 이걸로 뭐 걸고 뭐하고 그렇게 못하게 여기서 그냥 종결을 쳐버리겠다. 딱 그래버렸습니다. 그분께서 종결을 딱 쳐버리고, 그렇게 쳐버릴 테니 사장님이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민사로 해가지고 넣어보실 수는 있다. 물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민사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충분히 해보실 만한 그거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날 퇴직금 줘가지고 종결 쳐버리고, 그날 저녁 때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 그래가지고 전자소송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날 그냥 다 작성해가지고 바로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해버렸더니 이제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내고, 4대 보험 해준 거, 그 4대 보험 여태까지 해줬던 거, 퇴직금 줬던 거, 그리고 저거 그 근로계약서에 있던 영업하기로 했던 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 근무 시간 동안 영업은 없이 자기만 했던 거, 게임했던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잡혔어요. 민사소송 날짜가 1차, 저는 1차에서 그냥 인정하면 1차에서 끝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에서 뭐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는 저도 뭐 잘 모르니까 1차에서 얘가 뭐 인정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2차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3차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1차에서 저는 이제 증거 제출을 다 했습니다. CCTV, 그리고 그 영업 빵건, 그리고 엎어져 잤다는 증언 해가지고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내고, 그리고 4대 보험을 내가 다 내줬다는 그 이체 내역서,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줬다는 내역서, 그래가지고 부당 이득금 청구로 해가지고 제가 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딱 1차 공판에서 그거를 내가지고 했더니 판사님들도 그렇고 그 밑에서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는 아닌데 저한테는 묻지도 않아요. 딱 그 자리에서 그 증거를 다 낸 거 토대로 다 봤으니까 딱 걔한테만 묻는 겁니다. 이거 원고가 낸 내용 다 맞느냐, 이거에 반박해서 낼 게 있으면은 내라, 자료를 다 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다 냈고 얘는 낼 게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딱 제 것만 딱 보더니 반박할 거 내라, 왜 내라 그랬는데 왜 안 내냐, 그러니까는 다음 2차 공판 때까지 내라, 분명히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라고. 근데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2차 공판 때가 돼가지고 2차 공판 때도 못 내는 거예요. 2차 공판 때도 또 저한테도 묻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틀리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거 제 얘기가 맞다는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에 있는 계산법 뭐 어떤 거 다 해가지고 받쳐서 냈어요. 근데 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공판 때도 딱 갔더니 저한테는 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거에 대한 자료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냐 그러는 거예요. 걔한테. 3차 때도 이 상태로 안 내면은 그냥 나 이대로 공판 때리겠다, 이거 딱 결정 내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3차 때가 됐습니다. 1차, 2차, 3차 때까지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3차 때 딱 갔더니 왜 내라고 했는데 안 내세요? 그러니까는 낼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바로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3차 때 이제 자 피고 인정을 하셨고 하니까 그냥 원고가 낸 거 그거대로 그 금액대로 해가지고 원고는 그 금액만 돌려받으면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원래 그거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만 딱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붙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난 그것까지 더 받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이거에 끌려다니고 막 그랬던 게, 그 소송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게, 그게 너무 열이 받기는 했어요. 너무 열이 받기는 했는데, 뭐 판사님이 정당하게 그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신 거니까, 판결문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4대 보험 내줬던 금액 얼마, 그리고 소송비, 그거에 대한 이자, 그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날이 5월 며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달 말까지는 5% 붙고, 원금에 5% 붙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2%, 연 12%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2% 붙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 뭐 언제 갚나 보자, 그냥 가만히 냅뒀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냅뒀어요. 냅뒀는데 연락도 없고, 배째라 이거죠. 처음에 연락도 없고 뭐 냅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12월인가 되고 나서 아마 은행권에
압류, 통장 압류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4개인가 5개 은행을 압류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간 게 또 4개인가 5개를 또 압류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총 9개 아니면 10개가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압류를 들어갔고 그래도 안 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갚고 있던 상태로 1년이 지났을 거예요.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문자 보냈어요. 문자 보내고 나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 한 번 더 하겠다. 변호사 한 번 쓰면은 비용이, 그때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봤었는데 총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360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얘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난 변호사 써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 비용까지도 너한테 청구가 될 거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30분도 안 돼서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금액 어느 정도를 주고 그러고서 그 매달 50만원씩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끝난 게 이번 달 초에 딱 끝났습니다. 이번 달 초에 딱 끝나가지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 그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점주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일단은 그런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상대하려면은 자꾸 뭐 법으로 뭐 따지고 뭐하고 그러는데 해줄 거 그냥 다 해주면서 똑같이 그냥 법으로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주는 게 맞고, 그 증거가 있으면은 증거 토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번 걸어보세요. 뭐 전자소송을 하면은 그냥 자기가 3차까지 가야 되니까 좀 귀찮은 건 있습니다. 귀찮은 건 있기는 하지만은 해볼만 해요. 접수하는 거는 비용이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들었어요. 전자소송으로. 할만하죠? 그래가지고 다 내고 그거 하고 1차, 2차, 3차 다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했고, 그 다음에 압류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법무사를 써서 했고, 이제 법무사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까지 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내용을 거짓말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거짓말이 통할 수가 없는 게 다 증거가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던 겁니다.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없던 거고, 얘가 그 재판장에서도 그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에 내용이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문자가 있었거든요. 저랑 걔랑 얘기했던 그 문자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 내용을 그냥 첨부해가지고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 뭐 될 만한 거 있으면은 무조건 다 모아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돌려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
뭐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